아, 멈추지 말아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우리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이웃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평범한 이사 첫날이 이토록 위험한 비밀로 변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모든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새로 이사 온 집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답답했지만 새 출발이라는 생각에 기분은 묘하게 설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사 오셨군요. 반가워요. 짧은 인사였지만 제 시선은 단번에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첫눈에 보기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끈 묶은 머리 사이로 드러난 목선은 고왔고 풍만한 가슴을 억누르듯 감싸고 있는 블라우스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꽉 차 보였습니다. 짧은 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는 빛을 받아 매끈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순간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눈길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허둥지둥 대꾸하며 고개만 끄덕였고 곧바로 다시 박스를 열어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와는 달리 저는 이상하리만치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여자 혼자 살다 보니 무거운 건 부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땀을 닦는 순간 얇은 블라우스가 살결에 달라붙었고 그 윤곽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심장은 이유 모를 떨림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평범한 말보다 제게는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훨씬 강렬했습니다. 그날 처음 본 그녀. 옆집 아주머니라는 이름으로 남겨졌지만 제겐 그 순간부터 단순한 이웃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풀다 보니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박스가 쌓여 있고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옷가지와 그릇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옆집 아주머니와의 대화는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인사차 찾아온 사람인데 아내는 건성으로 대꾸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불편함은 곧 다른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을 내밀었을 때 그 웃음에 담긴 부드러움에 가슴이 순간 울렁거렸습니다. 땀에 젖어 블라우스가 살결에 붙어 있었고 풍만한 가슴이 호흡에 맞춰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짧은 스커트 아래 허벅지는 앉았다 일어서며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얼른 눈길을 돌리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곳에 멈췄습니다. 아내가 있는 방 안에서조차 저는 이미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도 몇 해 전 혼자 들어올 때 그랬거든요. 아주머니의 말에 순간 귀가 멈췄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심한 듯 보였지만 어딘가 허전함과 고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좀 옮겨줘. 그녀의 말을 듣고 상자를 옮기려다 저는 아주머니와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설명하기 힘든 떨림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린 그 잠깐의 틈에도 저와 아주머니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평범한 인사에서 시작된 하루였지만 저는 이미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나니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아내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그때 현관문이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자 낮에 인사했던 옆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지요. 이사 오셨다길래 그냥 빈손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요. 밝게 웃는 얼굴과 함께 그녀의 가슴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고르며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길은 이미 그녀의 몸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짧은 스커트 아래 늘씬한 다리, 그리고 땀에 살짝 젖은 블라우스, 빛에 비친 윤곽이 은근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반갑다는 인사 한마디만 건네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와 아주머니 둘만 거실에 서게 되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사 오시면 힘드실 텐데 오늘은 그냥 이걸로 저녁 드세요. 그녀가 내민 반찬통을 받아들며 손끝이 스쳤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괜히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여보, 그거 냉장고에 넣어둬. 그녀의 말에 냉장고 문을 열며 반찬을 넣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옆집 아주머니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저녁 인사로 시작된 짧은 만남. 그러나 저는 이미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엔 저와 아주머니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정리하며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는 순간 손등이 살짝 부딪혔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태연한 척했지만 온몸에 전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숙이자 블라우스가 앞으로 쏠리며 풍만한 가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짧은 스커트 자락은 무릎 위로 올라가 있었고 매끈한 허벅지가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저는 눈길을 거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은 자꾸만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머릿속은 멈추라 외치고 있었지만 눈은 이미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사한다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땀에 젖은 이마를 닦는 모습, 살짝 들린 블라우스 끝에서 은은하게 드러나는 곡선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그 순간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옮겨줘. 저는 황급히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주머니와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한 듯 했지만 어딘가 장난스럽고 은근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은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자 아내는 장을 더 보겠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다녀올게.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해.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닫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옆집 아주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낯선 정막 속에서 서로의 호흡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휴, 그래도 아내분이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혼자라 늘 대충 먹고 치워요. 그녀는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짧은 스커트 자락이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허벅지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돌리며 물을 건넸습니다. 혼자 사시면 불편하실 때도 많으시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밤이 제일 외롭죠. 그 말에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애써 웃으며 대꾸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을 마시며 가볍게 웃었을 때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풍만한 곡선이 숨결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에 시선이 꽂혀버렸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선풍기가 돌아가며 얇은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스커트 자락이 살짝 올라가며 매끈한 허벅지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눈길을 거두어야 한다고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은 점점 더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제 시선을 느낀 듯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평범한 저녁 시간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집은 고요했습니다. 선풍기 소리와 그녀의 숨결만이 거실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눈은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짧은 스커트 자락이 자연스레 흘러내리며 허벅지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시선은 이미 그녀의 몸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게 버겁네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살짝 젖은 블라우스를 잡아당기며 숨을 고르던 모습이 내 눈에 깊이 박혔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호흡에 맞춰 오르내렸고 그 장면에 목이 마른 듯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괜히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말은 평범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등을 스치듯 잡았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만 해도 좋네요. 그녀의 눈빛은 무심한 듯 했지만 그 안엔 외로움이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방안을 울렸습니다. 손끝이 맞닿은 자리에서 열이 번져갔습니다. 나는 뿌리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묻는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정적 속에서 서로의 호흡이 겹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미 한 걸음 물러서기엔 너무 깊이 끌려 들어왔다는 것을.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에 나는 순간 손을 거두었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애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나 다녀왔어. 장바 왔으니까 도와줘. 아내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급히 달려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엔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옆집 아주머니는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맞았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많았나 봐요. 고생하셨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미묘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대꾸하고 금세 부엌으로 들어가 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대화는 짧고 가벼웠지만 나와 아주머니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린 순간마다 우리는 잠시 눈길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기 직전까지 다가갔다는 걸. 아내가 무심히 부엌에서 그릇을 씻는 동안 나는 거실에 서서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허벅지, 땀에 젖은 블라우스 자락, 짧게 웃을 때 흔들리는 곡선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가볍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정리 다 하시고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아내 앞에서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내게는 은밀한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나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내와 저녁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도 눈앞엔 그녀의 미소와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단순한 이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주말 오후 햇살이 느긋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알아서 챙겨 먹어. 무심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시장에 좀 가려는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남자 손이 있으면 짐이 덜 무겁거든요. 나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시장으로 나선 길,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동네 가게 이야기, 이사 온 소감,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나는 자꾸만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에서 그녀의 블라우스는 얇게 빛을 받아 몸선을 따라 매끈하게 드러났습니다. 짧은 치마 아래 다리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짝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는 애써 눈길을 거두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이런 데 오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져요.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며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혼자 밥상 차리기도 귀찮고. 그 말에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범한 인사 속에 스며든 외로움이 나를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무거운 봉지를 내가 들고 걸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역시 남자 손이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였지만 내 귓가에는 이상하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나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다는 것을. 평범한 시장길이었지만 그날의 햇살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늦는다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홀로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와 안주거리가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죠? 저도 혼자라 그냥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술잔을 나눴습니다. 첫 잔은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잔이 오가자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 사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네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살짝 풀린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잔을 채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늘 밝으신 줄 알았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목소리는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얇은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곡선이 호흡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짧은 스커트 자락이 무릎 위로 흘러내려 허벅지가 눈앞에서 선명했습니다. 나는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눈길은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일까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술을 들이킨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밤이 되면 괜히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단순한 이웃 이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떨림은 서로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가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옆집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크를 하자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계시죠? 들어오세요. 짧은 한마디와 함께 나는 다시 그 공간에 발을 들였습니다. 조명이 희미하게 켜진 거실, 테이블 위엔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잔을 기울였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공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짧은 스커트 자락이 흘러내리며 허벅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눈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시선은 그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좋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치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녀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순간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내 코끝을 스치는 그녀의 향기, 귓가에 닿는 따뜻한 호흡. 그 짧은 거리를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전율로 떨렸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닿는 순간 심장은 미친 듯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겹치며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멈추지 말아요. 그 순간 나는 모든 죄책감을 잊고 그녀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내 심장은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고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숨결이 겹치며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닿았고 호흡이 맞닿을 때마다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안 돼. 이건 하지 말아야 해. 하지만 몸은 이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포개지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풍만한 곡선이 내 품에 파묻혔고 나는 그 뜨거움에 더 깊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세게 멈추지 말아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그 말에 이성을 잃고 온몸으로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허벅지가 내 무릎을 감싸며 서로의 몸이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게 맞물렸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내 안으로 전해졌고 심장은 미친 듯 쿵쿵 울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 안엔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그날 밤 빗소리는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침묵 속에 잠시 몸을 기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나서며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그녀의 떨리는 눈빛과 낮은 속삭임이 맴돌았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멈추지 말아요. 그 말이 귓가에 남아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심한 척 식탁에 앉아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자꾸만 창문 너머를 향했습니다. 옆집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보이는 순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애써 평정을 가장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와 나 사이에 생겨난 비밀,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이웃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도 내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